한무도 전승 과정 자체가 굴곡진 역사를 그냥 직방으로 맞아서 도장 깨기가 실제로 왔었거든요. 그래도 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보자. 네, 반갑습니다. 한무도 계승자 배관구입니다. 네, 사모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가 보라고 하셨는데 잘 보셨을까요? 한국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가볍게 생각하고 봤는데 거기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설정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검술이나 무술의 그 수련의 극한까지 딱 가보면은 또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판타지를 넣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일본이 그래도 애니메이션 하나는 진짜 잘 만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내용 속에서 주인공 탄지로가 아버지께 히노카미 카부라라는 춤 기술을 전승받았는데 한무도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한무도에 건무가 있습니다. 네. 전승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린다면은 그 파직군관 출신의 부운 스님께서 한무도 창시자 기산 선생님께 이제 건무를 전수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님이 동생에게, 또 작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무도 건무가 이렇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폐호흡을 쓰는 검사들을 네. 모조리 다 죽이는 설정과 배경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한국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한국의 무술들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그런 탄압 속에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무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한무도 전승 과정 자체가 그 굴곡진 역사를 그냥 직방으로 맞아서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이제 건무만 떼놓고 봤을 때는 창시자 기산 선생께서 그냥 무술가나 그냥 무인이 아니고 실제 요즘을 제 블랙용 같은 활동도 하시고 그 공으로 대한제국대 강원도 안변 부사로 이렇게 재수가 되세요. 재수는 과거 시험 없이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갔다가 또 금방 이제 그 경술국치 이후에 이렇게 낙향하시게 되고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주의 인물로 이 순사, 그 와다 순사라는 순사, 여자 순사가 그냥 항상 감시를, 집 밖으로도 많이 못 나가시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전수를 할 수도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전수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여계를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경주 양남의 그 시골이다 보니까 장례 문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저기 도시로 나가서, 그 당시에도 도시가 있었겠죠. 그 상여를 구입해 오셔서 제자들을 다 넣어서 상여계를 조직을 해요. 그 상여계를 조직해서 그 어디 초상이 났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상여 들러 가자 해서 그 초상집 뒤에서 제자들과 소통을 하고 또 어떤 전수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무도가 또 이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는 이제 다 건무로 이렇게 전승이 되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조선 말 그리고 일제 시대에도 전통 장례 방식에 탈을 쓰고 이렇게 건무를 하는 그 장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의심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이 건무를 전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이제 이어졌던 게, 지금 이제 한무도 경기 보면 탈 쓰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탈 쓰고 건무를 했다는 말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현대에도 이런 투구를, 탈 투구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통 장례 방식을 보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복대처럼 그 삼배로 이렇게 꼬은 끈으로 이마도 매기도 하고 복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좀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가 이제 현대에도 이어지는 게 한 25년 전쯤에 이제 5대 종사하셨던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한무도 장으로 수백 명의 문화생들이 와가지고 그 직계 전수자분들이 건무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6대 종사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직계 직전 전수자가 4인이 있거든요. 저 말고 신무 정현민 수사님, 공무 김민선 수사님, 공무 박남주 수사님, 그리고 비검 이상복 수사님, 이렇게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또 건물을 주면서 하시겠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히노카미 카구라, 해외호흡이 귀멸의 칼날 세계관과 한무도의 세계관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건무도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히노카미가 해의 신이라는 뜻이고 카구라가 이제 재래 의식을 한다는 의미더라고요. 그 한무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일제강점기 때 상여기를 통해서 장례 문화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 선비의 일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사의 마당, 두 번째는 입신의 마당, 세 번째는 양명의 마당, 네 번째는 의리의 마당, 다섯 번째는 성찰의 마당. 이 선비의 어떤 일생이 선비 중에서도 무관의 일생이 있는 것 같고요. 기술료는 15장이 있는데 뭐 인문의 검, 힘의 검, 원한의 검, 그다음 월하의 검 등이 있고요. 월하의 검 같은 경우에는 부월이라는, 혹시 부월 아세요? 부월은 그 도끼거든요. 도끼를 큰 도끼. 도끼. 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왕이 이렇게 이제 승전을 하고라는 의미에서 주는 도끼거든요. 이제 부월을 하사받고 추는 춤이라고 해서 이제 월하의 검이 있고, 월하의 검을 보면은 우리 한무도 기술 보면은 이렇게 원심력보다는 몸만 내서 단전 튕기기 쓰고 또 몸만 내서 제하는 동작이 많은데 이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부월을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컨트롤 되지 않으니까 이런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월하의 검. 그다음에 원한의 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노하고 이런 그 한을 표출하는 동작이 있어서 막 서가지고 마구치는 동작, 그런 동작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무도를 수련하면서 또 전수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연구를 하는데 한무도의 커리큘럼이랑 한무 건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묘하게 달라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막 치는 동작, 우리 그 하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지양해야 될 점이고, 왜냐하면 이동할 수가 없고 발이 묶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동작이 있고, 이제 월하의 검 같은 경우도 부월을 쓰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칼 운용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한무도의 그 검술의 커리큘럼과 한무 검무는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감정을 표출하는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내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실제 공방하고는 뭔가 좀 다르더라도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그 하고 막 난도질하듯이 치는 이런 동작으로 막 한을 풀어낸다든지,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든지, 또 힘의 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들을 그 기운을 상승시키게 하기 위해서 힘이 탁 기운이 느껴지게끔 하는 동작도 있고, 그래서 그 예술의 영역까지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한무도의 가장 원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대를 이용하면서 이제 전승이 되잖아요. 전승이 되다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편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핵심은 같더라도. 제가 느꼈을 때 5대 종사였던 할아버지께서는 뭐 당연히 오지 오기법을 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혈법과 무법에 이렇게 집중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이신 6대 종사이신 아버지께서는 현대 무술들과의 어떤 비교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현대 무술로서 그런 걸 정리를 하는데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 깨기가 실제로 왔었거든요. 그런 도장 깨기도 상대하고 할 수 있는 무술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외삼촌 그다음 외할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그 씨름 선수하고 유도 국가대표 하셔서 그런 동작들까지도 한무도에 이제 정립을 해서 현대 무술로 이렇게 정립을 하셨었고, 삼촌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미 공군 기지에서 무도 교관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할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뭐 씨름 기술이라든지 뭐 관절기 꺾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호신법에 집중을 하셨던 거고, 이처럼 이 똑같은 한무도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씩 편집돼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무 건무는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까 고민을 깊이 해봤는데, 이제 기산시조께서 한무도도 그 당시 이제 구한말에 미스터 선샤인 시대 구한말에 이제 그 당시 있는 무술들을 집대성에서 이렇게 창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스승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한무 건무가 그거라고 봐요. 가장 원형적인 한무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한무도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한무도라는 이 무학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스승으로부터 사사받은 게 이제 지금 한무도의 건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직공간 출신인 스승님께서 이제 전수를 해주다 보니까 뭐 월하이건 같은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무도의 어떤 그 행사에서 이제 건무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스토리라든지 그다음 사료들이 다 있으니까 상녀계에 했던 뭐 명부도 있고 실제 양남에 가면 옛날 상녀를 뒀던 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건 좀 기간이 짧긴 한데 역사가 뭐 몇백 년 된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보자.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아마 몇 년 안에는 지정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는 그 서울 선비 건무로 이렇게 한무 건무가 알려지고 있는데 한양에서는 그런 선비의 건무로 이렇게 보이셨을 테고 또 그 기산 선생께서 강원도 안변으로 이렇게 재임하실 때는 뭐 저녁에 어떤 본인의 수신을 위해서 했던 명상, 행동 명상 같은 건무가 됐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낙향하시고 일제시대 때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에서는 장례문화로서의 장건무로서 이렇게 한무 건무가 전승된 거죠.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화를 정의를 하는데 문화란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편집되어서 이어져 오는 것이다. 되게 감명 깊었어요. 한무 건무도 뭐 이때는 이랬으니까 왜 지금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어떤 역사랑 이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무도의 건무를 정의하면 인간의 희노애락과 생각을 검을 통해서 진중하게 표출하고 또 절제된 동작으로 표현하면서 수신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호과 한무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는 모든 검술, 모든 호흡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전집중호흡이라는 호흡법이 있는데 한무도에서도 전집중호흡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무도의 호흡이 있습니다. 한무도의 전집중호흡 제가 한무 전집중호흡 실제로 하는 법 1타 강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